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오늘은 노동 현장에서 약자의 위치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된 두 가지 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법 개정안입니다.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을 제안하시게 된 특별한 입법 배경이 있으셨는지요? 저는 아무래도 두 개의 상임위를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하나는 여성가족위원회고 하나는 환경노동위원회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 여성노동이 이슈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관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고 오랫동안 이제 지켜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언론 보도를 따르면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직장 내 괴롭힘 네. 그 실태 조사를 보니까 응답자의 16.5%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그런 이제 경험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네. 사실상은 국제적으로 이 평균의 1.5배 정도 되는 1.5 겁니다. 배.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보다 훨씬 더 심한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네.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성희롱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뭐 직장 내 성희롱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여성의 관점으로 바라봐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성희롱으로 직장 내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를 성희롱으로 이렇게 많이 물고 가는 그런 경우 있다 보니까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이거 관련된 부분을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예. 그런 정책적으로 좀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이제 직장 내 괴롭힘과 젠더이라는 그런 토론회를 한일 여성 노동 포럼에 개최를 했었고 개최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던 뭐 정부 부처하고 현장하고 학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네. 지금 이 개정안을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근데 사실 직장 내 뭐 성희롱이나 괴롭힘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고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그쵸. 현행법에서도 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네. 시행하고는 있는데 이것만으로 좀 뭔가 부족한 한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의 직장 내 관련된 그런 문제나 이렇게 이제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은 대부분이 성희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법안 내용에서는 성희롱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네. 사실상으로는 이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노동자의 일하는 사람 근로자의 뭐 물론 뭐 인권도 이렇게 인권도 침해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네. 사실상 조직적으로 조직을 그 약화를 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성희롱 관련된 그런 예방 교육을 하고 있지만 성희롱뿐만이 아니라 네. 사실상 이 직장 내 괴롭힘이 훨씬 더 많은 다양한 그런 형태로 네. 그런 교묘한 형태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성희롱 피해자는 성희롱이라고 하지만 성희롱 피해자의 제2차 피해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요. 네. 뭐 사직 강요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직을 강요한다. 그렇죠. 뭐 부당한 복원이나 네. 뭐 아니면은 뭐 전발 인격 모독 같은 거를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참 그런 이야기를 아니면 그런 문제를 다루어지지를 못하고 규제를 하지 현재 있는 법령으로는 이제 규제를 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부분들이 있었군요. 그렇죠. 네. 규제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그런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느꼈던 겁니다. 그러셨군요. 네. 이제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직장 내의 괴롭힘, 성희롱 많이 있으실 텐데 이게 또 이런 부분도 있다면서요.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고객에게 괴롭힘을 네, 당하는 그럼요. 예. 몇 가지 사례가 그렇죠.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실상은 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이제 당하는 몇몇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분들은 네. 대부분 뭐 여성 네. 그리고 뭐 그 뭐라 그러죠 이 비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뭐 노동자들. 육아휴직에 갔었던 그런 분들하고 네. 그리고 뭐 성희롱 피해자들 같은 경우를 그런 부분들이 좀 대부분 소수자가 네. 이렇게 경험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다 경험을 했던 그런 분은 뭐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좀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하루하루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평균
국제적으로 평균의 1.5 배. 1.5배 정도 예, 되는다 예. 보니까 조금 더 심각성이 심각성이 좀 많이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네. 우울증 같은 경우는 사실상으로는 우울증뿐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자살로 이어가는 아, 경우가 네.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얼마 전에 지난 4월달에 이 천남 담양군에서 네. 이 직장 내에 있는 같이 직장 동료들의 따돌림을 따돌림 당해가지고 때문에. 좀 너무 힘들다라고 하고 30세, 이제 30살이라는 30세 여성을 여성 공무원입니다. 이제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일도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고객에 관련된 사실상으로 고객에 인해서 이렇게 받는 그런 정말 스트레스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는 감정 노동자들이 예. 대부분 이제 고객들에 인한 그런 스트레스들이나 그런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요. 이번에는 사실상 이 개정안을 하면서 고객 등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 이제 감정 노동자들의 인격 네. 권과 이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14조의 2 등의 규정을 통해서 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개정안에 담긴 핵심 내용을 이제 정리를 이제 해주고 계신데 그 수치상으로 혹시 나와 있는 그 기록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 뭐 어느 정도가 접수가 됐고 이런 지금 실태를 파악하신 분. 아마 우리가 그때 포럼을 나왔을 때 네네. 실태를 이제 그 숫자를 정확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아. 그런 실태 조사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고 그러시군요. 그런 실태 네네.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근데 뭐 남성에 대한 성희롱도 증가한다면서요? 그렇죠. 남성에 대한 성희롱도 증가를 하고 네. 그리고 워낙 성희롱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여자- 가지고 있는 생각 여자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네. 이렇게 남자들 같은 경우 좀 이 배제들 되는 경우가 그렇군요.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성희롱이 아닌 우리가 변경을 했을 때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괴롭힘으로. 정의 자체를 바꾸고 성희롱이라는 그런 한정된 네. 그런 부분보다 조금 더 폭넓게. 크게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볼 수 있게끔 직장 내 괴롭힘 거기서 네. 성희롱이 포함이 돼 있는 그렇군요. 부분이죠. 이 남녀공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제 개정안 앞서 그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으로 좀 포괄적인 개념을 그렇죠. 포함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외에 추가로 더 알려주실 핵심 내용이 있으신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희롱으로 한정이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괴롭힘으로 바뀌었던 그런 거 바꾸고. 정의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모든 부분들을 조금 더 크게 폭넓게 사실상으로는 나중에 시행령을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달려 있겠지만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괴롭힘이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해서 정의를 할 건지 시행령에서 어떻게 설명이 될 건지는 그게 그렇죠. 굉장히 큰 관건이기는 하지만 예. 그 부분은 차차 이제 앞으로 이 법안을 통과를 하게 되면서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법안을 개정함으로써 이제 직장에서 약자의 괴롭힘에 대한 그 사회적인 인식이 조금 어떻게 변화를 갖게 될지 법 개정의 의미를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우리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됐던 그런 예를 들자면 그 미생이라는 그런 네. 드라마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참 아주 유명한 이 땅콩 해양 사건도 예. 그렇고 거기에서 보면은 정말 이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인 이슈나 그리고 이게 이슈화가 되면서 굉장히 큰 걱정들 많이들 하시는데 이제 사실상으로는 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워낙 인간관계 사이에서 직장 내부의 네. 인간관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갈등 상황이라고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 이거는 위법 행위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가 못했죠. 굉장히 미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 이 법안 개정을 통해서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도 위법한 행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인식도 바꿀 수 있도록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다룰 내용이 이제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인데요. 이 법안 소개에 앞서서 노사발전재단이라는 네. 곳이 있던데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그 역할이나 기능에 대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을 할 수 네. 있습니다. 이 노사발전재단은 노동단체와 그리고 이 고용주 단체가 함께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공동으로 설립한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상으로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향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 노사관계 선진화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도 그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물론 주요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교육 관련된 거나 노사 관계에 좀 선진화에 관련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물론 우리가 고용 차별 상담 및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네네. 사실 우리가 국제노동 교류 산업을 좀 네. 진행을 하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취업 교육 및 지원도 굉장히 아유, 굉장히 하고 일을 많이 있습니다. 하는 곳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사관계의 어떤 발전적인 방향을 지원하고 또 네. 기업 경쟁력도 강화하고 네.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교육도 실시하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개정안이라는 거는 네. 뭔가 부족된 부분이 있거나 좀 방향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예. 개정안을 내시잖아요. 맞습니다. 왜 제안하시게 되셨습니까? 이 노사발전재단의 국제교류 협력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워낙 네.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자나 아니면 해외에서 나가 있어서 해외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말 이 합리적인 노무 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교류 협력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네. 근데 지난해 2014년 9월 달에 조직 개편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국제노동센터라는 것을 이제 설립을 하게 이렇게 출범을 시켰습니다. 네. 근데 막상 보니까 국제교류 협력을 조금 더 강화를 하려는 그런 의도였는데 막상 법을 보니까 노사발전재단이 국제협력 사업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법 자체가 뭐 7가지의 재단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7가지 이렇게 딱 써 있는데 그 중에 많이 하고 있는 국제교류 사업을 네네.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 쉽게 예. 말하자면은 법적 근거를 만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뭐 예산 관련된 부분들은 아하.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야 마땅하고 할 수도 있고 네, 이미 하고 있는 이미 것도 하고 불구하고 있는데 예, 이미 힘을 하고 실어주신 있는데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훨씬 더 워낙 우리나라에서도 뭐 정부도 우리 젊은이들은 해외에서 나가서 좀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국제 교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뭐 지금 핵심 내용을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딱 간추려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이 개정안의 핵심 키워드. 사실상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말씀 그대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정부 자체가 이제 해외에서 좀 우리 젊은이들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많이 추진을 하고 있지만 네. 지금 노사발전재단을 같은 경우 이미 외국인 투자 기업하고 해외에 있는 우리 투자하는 우리 기업들이 그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국제교류 관련된 거나 뭐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뭐 노동법 관련된 거나 네네. 노무 관행 관련된 부분들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법적 공고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국제 이 노동센터를 통해서 그 해외 진출한 뭐 네. 우리 기업에 그 일하시는 근로자분들 네. 또 현지 근로자 모두가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분들에 대해 어떤 지원까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뭐 사실상 모든 기업들이나 근로자들의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이나 근로자를 전부 다 지원 대상이기는 하지만 이 개별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하기보다 이 기업의 해외 경영을 위해서 굉장히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동법 관련된 거나 노무 관행 등이나 이 종합적인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현지에서 이렇게 공장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사업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현지 근로자들을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들하고 현지 근로자들하고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건강한 그런 기업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혹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업이 해외에 나가고 네. 현지 근로자를 고용해서 고용을 하는 하는 경우에 경우, 네. 노사 간의 마찰이 있는 그렇죠.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네. 예를 들자면은 노동법 같은 경우는 네.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노동법하고 그 네. 나라의 현지의 아하. 나라의 노동법도 굉장히 조금 차이가 있겠죠. 차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부분들은 우리 기업들이 그런 교육 관련되거나 그런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 나중에 그렇죠. 그런 문제가 조금 더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에 개정하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쟁점이 없는 법안이다 보니까 네. 여야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맞는 그런 방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전문위원도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서도 굉장히 이제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통과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의원님께서는 국회의원으로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특별히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네. 많은 일을 해오셨어요. 네. 근데 임기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으신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의정 활동에 가장 힘을 실어서 해보실 계획이신지요? 사실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관련된 다문화 관련된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하게 그렇습니다. 되는데 네. 굉장히 많이 한 게보다 다문화나 가정 관련된 네네. 가정 관련된 그런 법률안이나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청소년 관련된 법률안, 여성 제가 속하고 있는 그런 상임위 때문에 네. 많이 하게 되는데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온지는 지금 1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관련된 그런 법들은 뭐 우리 고용허가제 관련된, 특히 가장 크게 있는 부분인 고용허가제, 우리 EPS 제도라는 것을 네. 얘기를 하는데, 고용허가제 관련된 그런 부분을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없는 걸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하고, 그리고 내년 까지 우리 EPS 제도, 사실상으로 유엔에서 상을 받기까지 한 그런 좋은 제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문제되는 거는 모집을 할 때 들어올 때까지라는 그런 재계가 상을 받고 마땅한 그런 재계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난 후에 인권적인 그런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런 제도이다 보니까 그거를 네네. 보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아마 여기 입법 업데이트에서도 제가 옛날에 나왔을 때 얘기를 했던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도 드디어 지난 12월 달에 이렇게 발의를 하고, 그 발의를 했었던 그런 부분은 뭐 물론 많은 화제가 됐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미 이제 상임위에 법사위에 그 소위원회에 회부가 돼 있는 상태고, 앞으로 네. 조금 더 많은 논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의 정말 인권 국가로서의 위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한 방법이기도 하니까 좀 올해 내에 잘 통과될 수 있는 그런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동안 많은 활동하셨고 또 남은 네.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